달빛 브리핑입니다. 휴가철 시원한 계곡과 맑은 물을 찾아 떠나는 발걸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마치 자신의 사유지처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단양의 현장을 바탕으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법과 상식 그리고 현실적인 해법까지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계곡은 누구의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계곡은 모두의 것이죠. 누구나 쉬고 놀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펜션 앞에 서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손님들이 계곡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연의 문을 특정 업소가 닫아버리는 순간 공공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이 말 과연 말이 되는 말일까요? 펜션은 종종 다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내받은 곳은 키보다 높은 절벽 아래 뛰어내려야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계곡의 본래 의미가 이렇게 왜곡됩니다. 선택지가 하나뿐인 유일한 진입로, 그 앞을 막아선 장벽. 접근할 수 없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사실 계곡과 하천은 공공이 관리하는 자연공간입니다. 주민 세금으로 관리되고 모두가 함께 쓰라고 열어둔 곳입니다. 사유지가 끼어 있더라도 공공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라면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군청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통행로일 경우 사유지라 하더라도 통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걸어 들어갈 수 있어야 비로소 권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곡에 파라솔과 의자, 평상과 그늘막을 깔고 자릿세를 받는 행위가 만연합니다. 이용객은 말합니다. 사장님이 설치해주면서 돈 받았어요. 얼마였나요? 5만 원이요. 업주는 이렇게 답합니다. 공짜는 아니죠. 빌려 쓰는 사람이 돈을 주죠. 땅값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과연 이것은 단순한 대여일까요? 아니면 자연을 점유한 뒤 통행권을 사실상 거래하는 걸까요? 자연공간에 상업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천과 계곡은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더 엄격합니다. 허가 없이 공공자원 위에 구조물을 깔고 접근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금전을 받는 것은 대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간을 점유하고 이동을 제한한 대가를 받은 순간 그건 자릿세입니다. 누구도 공공의 땅에서 통행권 자체를 팔 수 없습니다. 단속반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계곡에 파라솔과 의자를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실 때 설치하고 귀가하실 때 철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단속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접었던 의자는 다시 펼쳐지고 가격표는 다시 걸립니다. 간헐적인 단속과 빠른 복귀, 이 밀당 속에서 규범은 무너지고 이익은 반복됩니다. 업주의 사정을 이해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생계가 달려있고 손님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갖추다 보면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받는 게 왜 문제입니까? 생계의 무게를 가볍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째, 공공자원 위에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점유하려면 사전 허가와 안전조치가 필수입니다. 둘째, 그 시설로 인해 다른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면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안전을 위협한다면 상업 목적 이전에 공공의 권리와 안전이 우선입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묻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가도 되는가? 계곡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 담장을 넘거나 남의 집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은 안 됩니다. 핵심은 통행권입니다. 공공으로 연결된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을 이유 없이 막을 수 없습니다. 대안 경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길이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절벽을 가리키며 여기로 가라는 안내는 대안이 아닙니다.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계곡은 모두 공공이냐? 일부 구간은 사유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지정관리하는 하천구역에서는 누구나 통행하고 쉴 권리가 보장됩니다. 시설 대여비는 가능하냐? 허가된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대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대여가 계곡 접근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접근을 막고 시설 대여를 사실상 강제하는 순간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단속은 왜 약한가?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와 기록,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제재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감정 다툼을 피하고 사실을 기록하십시오. 막는 사람의 발언, 표지판 문구, 설치된 구조물,
대항 경로의 실제 여부를 촬영하고 메모하십시오. 둘째, 해당 지자체 하천관리부서나 민원 창구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위치, 시간, 인물, 행동,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행정이 움직입니다. 셋째, 국민신문고 등 공식 창구에 서면 기록을 남기십시오. 한 번의 단속으로 끝나지 않도록 반복 위반 증거를 누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막힌 길을 억지로 통과하거나 위험한 지형을 무리해서 이용하지 마십시오. 권리를 지키는 방식은 정당해야 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업주에게도 제안합니다. 공공자원을 점유하지 않고도 충분히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곡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되 안전 안내와 쓰레기 수거, 샤워 시설, 주차 지원 등 부가가치를 고민해 보십시오. 이용자에게 강요하지 말고 선택지를 제시하십시오. 단기 수익을 위해 문을 닫는 순간 장기적으로는 불매와 갈등, 행정처분이라는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의 평판이 무너지면 관광 자체가 위축됩니다. 열린 길이 결국 신뢰와 매출로 돌아옵니다. 환경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분별한 평상 설치와 차량 진입, 불법 취사와 쓰레기는 계곡을 병들게 합니다. 허가와 관리 없이 설치된 시설은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책임 없는 수익은 곧 공동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과 안전한 자연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대화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기는 우리 손님들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하십시오. 계곡은 공공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통행을 막으실 권한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나가겠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록하고 신고하십시오.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도와 기록으로 바로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차분한 증거가 될 때 힘을 가집니다. 이 문제는 단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곡, 하천, 바닷가, 산길, 공공이 관리해야 할 자연공간에서 비슷한 통제가 반복됩니다. 표지판 하나, 의자 몇 개, 말 몇 마디로 권리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모두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연의 문을 사적으로 닫을 권한은 없습니다. 열려있는 길을 열려있게 두는 것, 거기서부터 공정이 시작됩니다. 정리합니다. 계곡은 누구나의 공간입니다. 유일한 길을 막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허가 없는 시설 설치와 자릿세 요구는 문제입니다. 시민은 기록하고 신고하며 반복을 끊어야 합니다. 업주는 열린 서비스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행정은 상시 모니터링과 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릴 때 얌체 행위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십시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행이 제한되었는지, 어떤 비용을 요구받았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러분의 한 줄 제보가 현장을 바꿉니다. 기록은 힘입니다. 함께 지키면 자연은 우리 모두의 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달빛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달빛 브리핑에서 더 깊고 단단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